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 지 8주가 지났습니다. 이번 주가 벌써 9주차가 되었네요. 우리가 계획한 걸 벌써 반을 넘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우선은 한국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소리에 대한 얘기를 이번 주에 정리할까 합니다. 자, 먼저 야생화 봐야죠. 한계령풀이라는 꽃이에요. 아주 그 높은 고산 지역에서 피는 굉장히 아름다운 노란색을 지니고 있죠. 이 꽃을 클로즈업해서 다가가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보면 이 전체 모양이 새의 부리처럼 생겼죠. 새의 부리 뼈 쪽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영어명이 Little Beaked Leontis, Little Beaked란 말이 붙여 있어요. 작은 부리가 달린 레온티스라는 종류의 식물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한 송이, 이게 꽃 다발인 셈이죠. 꽃 하나가. 그래서 여기는 작은 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끝으로 갈수록 아직 덜 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꾸 이렇게 클로즈업해 들어가면 자, 더 커져 보이죠. 마지막 것을 보시면 이 작은 그 꽃송인데 이 안에 이렇게 6개 수술이 있고 가운데 아주 특이한 모양의 암술이 있습니다. 이 야생화를 처음엔 작은 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쪽에 아주 그 오묘한 뭐 법칙이랄까 규칙이랄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한국어의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적어도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다. 이런 거는 알고 있죠. 근데 자음도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구분법이 있어요. 소리 나는 위치, 소리를 내는 방법.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차이 때문에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을 텐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오늘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어떤 현상이든지 자세히 다가가서 보면 똑같아 보이는 또 불규칙성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음조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국어에는 모음조화 현상이 있다. 사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그런 언어들, 뭐 터키어 이런 언어에 특히 모음조화 현상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모음조화에도 이 다가가서 보면 뭔가 또 예외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가갔을 때 멀리서 봤을 때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학습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연구를 한다는 것은 다가가서 관찰해 보는 거예요. 다가가서 진짜 사실이 어떤가. 사람들이 어떻더라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깊숙이 다가가서 내 자신이 스스로 살펴보는 것. 이것이 공부이고 또 이것이 학자들에게는 연구 과정이라는 것을 야생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격, 대격, 능격, 절대격 이런 개념들을 공부를 했죠. 언어 유형론에 입각해서 한국어를 분류해 봤습니다. 근데 유형론이라는 게 좀 여러분한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분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정렬의 원칙에 따라서 즉 주어하고 목적어, 자동사의 주어, 타동사의 주어, 목적어가 어떠한 격을 갖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언어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과정에서 주격, 대격 언어. 이 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목적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어 표현을 제대로 못 받든가 강의를 더 집중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은 대격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하면 대격에 많이 혼돈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격이라는 목적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능격, 절대격.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죠. 주격과 목적격, 즉 대격. 주격, 대격은 잘 여러분이 알 건데 능격과 절대격이라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여러분 출석 설문 점검에서
한국어 중에 주격, 대격의 특성이 아니고 능격, 절대격의 성격이 나타나는 예들을 하나 적어봐라.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답을 맞추지 못했어도 여러분 출석은 100% 인정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했구나. 어떤 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그 답을 적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일부러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강의의 그 부분에 가가지고 반복해서 들어봤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출석 점검용 설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해당 부분을 반복해 들어봤다는데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보완 설명을 할까 해요. 이 보완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까 합니다. 자, 주격, 대격, 능격, 절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것을 정렬 언어학, Alignment Linguistics라고 하는데 기본 논항, 기본 기호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기본 기호가 3개입니다. SAO, 자동사의 주어.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논항이 주어밖에 없죠. 목적어가 있으면 자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동사에는 주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주어를 subject라고 하는데, 그래서 S로 표기할 수도 있는데 sole,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S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사에 하나밖에 없는 논항을 S로 표기하고, 타동사라고 하는 거에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죠. 주어를 보통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어가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타동사의 주어를 똑같이 S로 표기를 하면은 자동사의 주어랑 구분이 안 되니까 이 경우에는 타동사의 주어인데도 subject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보통 타동사의 주어는 행위주입니다. 특히 타동사일 때는 행위주일 때가 많아요. 누군가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했다라는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타동사의 주어는 S라고 표기하지 않고 A라고 표기했습니다. A는 agent, agent라는 게 행위자라는 뜻입니다. 언어를 분석할 때 의미론이라는 분야에서 행위자는 누구고 피행위자는 누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사건의 행위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누구냐. 누구가 때렸다라는 사건이 있으면은 이게 동사잖아요. 때렸다라는 게. 이 때리다라는 사건의 행위자는 주어겠죠. 그 피행위자, 그 행위를 당한 사람은 목적어겠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의미론적으로. 그래서 타동사의 주어, 그게 바로 행위자인데 행위자를 A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타동사는 주어를 A로 표기한 거예요. 근데 타동사의 목적어는 그냥 object를 써서 O라고 표현합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이걸 P라고 표현하자. 왜냐하면 피행위자를 표현하는 영어 표현이 patient, 환자와 같은 거죠. 대상이란 뜻이죠. 어떤 행위를 당하는 존재. P라고 표현하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P가 뭘 가리키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목적어, 그래서 O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동사에 하나밖에 없는 논항인 주어를 S로 표기하고, 타동사의 주어를 A라고 표기하고, 타동사의 목적어를 O라고 표현할 때 이 세 가지 기본 논항, 기본 기호 간의 관계, 이게 어떻게 같은 격을 취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언어의 유형을 만들고 그 유형에 따라서 언어를 분류하는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유형, 주격, 대격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영어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자동사의 주어인 S와 타동사의 주어인 A가 동일하게 취급하고 O는 좀 다르게 취급한다. 즉 자동사의 주어 S와 타동사의 주어 A가 같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죠. 왜냐면 주어니까, 그게 자동사든 타동사든 주어니까 같다. 여기 같다는 것은 격을 취하는 면에 있어서 같다는 얘기예요. 격, 주격. 영어든 한국어든 자동사든 타동사든 주어일 때 무조건 주격이잖아요. 영어의 경우에는 그 형태로 나타나죠. 대명사를 보면은 he, 힘이 아니라 he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동사든 타동사든. 한국어에는 격조사라는 게 붙죠. 내가 잔다, 가. 이걸 통해서 이게 주격이라는 표시가 되고,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럼 내가 이게 또 주어란 표시가 되죠. 그래서 주격, 대격어는 그냥 한국어나 영어 같은 평범한 언어입니다. 자동사든 타동사든 주어가 같은 격 또는 같은 형태를 취하는 이런 언어, 이걸 주격, 대격 언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이것과 대비되면서 세계 언어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언어가 능격, 절대격 언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참 말도 안 돼. 그 언어 참 이상한 언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어만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지가 알고 있는 영어 말고 다른 언어를 얼마나 웃기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한국어를 너무 웃기게 생각해요. 뭐 순서가 다르다는 둥, 뭐 이, 가, 을, 을 이런 게 왜 붙느냐는 등등등등. 그리고 발음이 영어만 아는 입장에서는 한국어 발음에 좀 이따 보겠지만 뭐 그, 이걸 구분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이상한 거예요. 자기네들한테는 구분이 안 되는데 그 굳이 구분하는 게, 그것도 철자로 구분해 놓는 게. 그래서 자기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언어 현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 언어는 그 문화에 맞게 진화를 해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능격 절대격 언어가 뭔가 하면은 이 맨 처음 이걸 왜 능격이라고 번역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ergative, 영어로는 ergative라고 그러고 그다음 절대격은 absolutive, absolute, 이게 절대적이라는 뜻이니까 이건 좀 이해가 되죠. 절대적이라는 말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준. 그게 기준이 된다 이런 의미인데, 이 능격 절대격 언어의 특성은 주격 대격 언어의 특성과 상당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S와 O를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러니까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목적어가 동일하게 취급하고 A를 구분한다. 즉 S하고 O가 같다. 이 같다는 것은 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사의 주어에 붙는 격 표시, 우리말 같으면 가가 붙잖아요. 근데 목적어에 붙는 격 표시, 이게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만약 이런 언어라면 주어에 가가 붙으면 목적어에도 가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사의 주어에 가가 붙으면 타동사의 목적어에도 가가 붙고 타동사의 주어에는 다른 표시어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상한 언어죠. 어떻게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목적어가 같은 격이냐.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스커, 마이어, 에스키모, 호주 원주민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능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도급격이나 속격으로 표시되거나 아니면은 격 표시가 아예 없어요. 좀 이따 예문을 보여드리겠는데 격 표시가 아주 없는 게 더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능격에 해당되는 것, 즉 타동사의 주어에 해당되는 걸 표시할 때는 거기에 격 표시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 경우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 그럼 내가 할 때 나에 아무것도 안 붙는다는 거야. 아니면 또 어떤 언어는 도구격, 무엇으로, 의로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그런 게 붙고, 속격, 의에 해당되는 게 주어에 붙는다는 거죠. 뭐 의가 붙었다고 해서 항상 소유를 나타내는 것만 아닌 거예요. 독일어도 그런 게 참 많아요. 어떻게 목적어에도, 독일어의 경우에 목적어에도 소유격 형태의 대명사가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격 형태의 관사가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독일어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는 타동사의 주어에는 격 표시가 없거나 도급격 표시가 있거나 속격 표시가 있거나 이렇고,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목적어가 같은 표식이 온다. 표식이 오거나 어쨌든 표식이 똑같다는 거죠. 아주 다르죠. 다시 정리하면 주격 대격 언어에서는 자동사의 주어든 타동사의 주어든 주어끼리 격이 같이 표시가 되는데, 능격 절대격 언어는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목적어가 같은 격 표지가 온다는 건데, 여러분한테 출석 점검용 설문으로 내가 찾아보라 했던 것은 한국어에도 능격 절대격 언어의 속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일부 학자들은 한국어도 능격, 절대격 문장이 있다. 그래서 어떤 언어가, 우리가 앞에 본 어떤 언어가 주격, 대격 현상도 있고 능격, 절대격 현상도 있을 때 그 능격을 분열 능격이라고 부른다. 스플릿 어거티브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학자들은 한국어가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있는 언어다. 물론 능격, 절대격 현상은 극소지만 이런 현상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건 너무나 갖다 붙이기식 설명이다. 뭐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능격, 절대격 성격을 한국어도 지니고 있느냐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고 논쟁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한테 한번 능격, 절대격 언어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서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줬던 것이 뭐였냐면 어, 나에게 돈이 있다였죠. 자, 우선 그걸로 들어가기 전에 주격, 대격 언어와 능격, 절대격 언어의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우선 주격, 대격 언어, 뭐 우리말도 해당이 되고 영어도 해당된다고 했지만 라틴어도 우리말처럼 격 표시가 탁탁탁 드는 그런 언어예요. 영어하고 다르게 격 표시가 있어요. 이, 가, 은, 는, 뭐 을 이런 표시가 있는 언어입니다. 라틴어도. 우리말과 상당히 같은 점이 많아요. 라틴어가. 그래서 율리우스가 왔다 그러면은 줄리우스 베니트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사실 율리우스에서 어스는 주격조사예요. 우리가 율리우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동사죠. 왔다는. 그래서 이제 자동사가 주어를 취할 때 us라는 주격 표지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리우스가 브루투스를 보았다. VD, 베니, 비디, 비키 이런 유명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근데 여기서 BD라는 것은 보았다라는 타동사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라틴어도 우리말과 같은 어순이죠. 우리말과 같은 어순이 너무 많아요. 우리말이 그러니까 라틴어가 영어와 비슷하지 않고 우리말과 도 비슷한 걸 보면 참 신기하죠. 그래서 줄리우스 주어 표시어인 똑같이 자동사일 때 마찬가지로 주어 격 표시어인 us, us가 붙었어요. 브루툼, 예, 브루투스에다 이제 음이 붙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합성이 됐는데 여기 그래서 이제 목적을 하는 걸 표시합니다. 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왔다라는 오다라는 타동사일 때의 주어의 격 표시 us하고 보다라는 타동사, 오다는 자동사고 보다는 타동사죠. 그래서 오다라는 자동사의 주어 표식하고 보다라는 타동사의 주어 표식이 같죠. 목적어는 달라요. 이게 바로 주격, 대격 언어, 우리말, 영어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능격, 절대격 언어의 다이어볼라는 언어, 호주 원주민 언어 중에 하나인데 딕슨이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이 언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논문들은 이 데이터가 많이 있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만든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언어 연구,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에 역할을 해왔는데요. 여기에서 이 언어는 아버지가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응마 반나가 뉴 이런데 뉴 요거는 이제 우리말에서도 동사에 오다에 왔다 옵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그 어미가 붙어가지고 변화가 되듯이 이 언어도 이렇게 동사가 그 안에 어미가 붙어가지고 뭔가 계속 의미가 추가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 언어가 의외로 많죠. 영어 같은 언어가 정말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에 보면 오다, 돌아오다, return, 돌아오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죠. 주어만 있죠. 그런데 이 언어의 주어, 응마라고 하는 주어에는 절대격이 붙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파이 표시였어요. 파이는 없다는 의미로 내가 쓰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주어에는 아무것도 안 붙이는 게 이 언어의 특성입니다.
절대격, 자동사의 주어에는 아무것도 안 붙여요. 우리말에는 가가 붙지만 안 붙는 것도 격표시예요. 뭐가 붙어도 그 격표시지만 아무것도 안 붙는다는 사실 자체도 어떤 표식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본다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응마, 이 언어는 주어보다 목적어가 먼저 나오는 거, 어순상 목적어가 먼저 나오는 그런 언어죠. 그래서 응마 해놓고 야부 응크, 예, 야부 응크, 응크라고 하는 것이 능격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주어에 붙는 격이죠. 주어에 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야부 응크, 이걸 봐서 이게 어머니 가라고 하는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지만 목적보다 뒤에 목적어,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인 언어라는 거예요. 이 언어는 불안. 그래서 뭐 보다라는 거 불아 이제 는 비밀의 표시라고 했는데 비밀이라는 게 그냥 현재형 같은 것들 모든 언어가 모든 시제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와 비밀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언어도 있어요. 그래서 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본다 그래서 목적어 앞에 있는 언어고 어머니가라는 주어가 이제 목적어 뒤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쨌든 목적어에 해당되는 아버지 타동사 보다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아버지의 표시되는 격표시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요거하고 자동사 돌아오다의 주어에 들어가는 표시하고 같아요. 아무것도 안 붙는다는 점에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동사의 주어의 격표지하고 타동사의 목적어의 격표지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타동사의 주어인 어머니에 해당되는 요 야부에는 응라고 하는 능격 표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보면 뭐 다른 많은 언어이지만 보통 이게 이제 절대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가 된다. 절대적이다. 근데 보통 절대격의 경우에는 표지가 없다는 그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없는 방식이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목적어가 같다는 거죠. 이게 아주 특이한 우리말로 볼 때는 특이한 능격 절대적 언어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한국의 능격성을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얘기했지만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말은 보통의 경우에는 철수가 온다, 철수가 채인다. 뭐 우리말도 아까 조금 전에 다이어볼처럼 목적어가 주어보다 앞서 나올 수 있죠. 격표지가 있기 때문에 뭐 오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철수가 읽는다. 이렇게 하든 어쨌든 간에 주어와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주어가 같은 표식을 갖고 목적어는 다른 표식을 갖는 그런 언어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했지만 나에게 돈이 있다, 그녀에게 내가 있다 이런 경우 그 의미를 따져보면 나에게 돈이 있다는 I have money예요. 그러니까 money가 목적어예요. 의미상 원래 의미상으로 볼 때 또 그녀에게 내가 있다 이런 경우도 무슨 뜻이냐면 she has me. 그녀에게 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그런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she has me라도 내가가 사실 목적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습니까? 목적어에 이 가가 붙었어요. 위에서 철수가 온다, 철수가 채인다에 여기 가가 붙었듯이 주격 표제가 목적에 이렇게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한국어도 주격, 대격뿐만 아니라 능격, 절대격 언어의 속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한다 말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또 다른 현상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말에 친구 왔다. 주격 그 조사를 생략해도 의미가 통하는 경우가 많죠. 자동사에 특히 친구가 왔다 대신에 그냥 친구 왔다. 뭐 여러분 집에 있는데 여러분 친구가 집을 방문했어요. 그럼 어머니가 그 친구를 먼저 보고 영희야 친구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생략될 수 있는데 이 아래 표현들을 보면 영희가 그 남자 좋다. 물론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영희가 그 남자 좋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영희가 그 남자 좋다.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동사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타동사의 경우에 요 좋다라는 경우에는 목적어에 붙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이런 현상이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격표지가 오는 거, 이게 능격 절대격 언어의 특성이죠.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목적어가 같은 현상을 보이니까. 근데 그럼 반대로 해봅시다. 뭐 이거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되는 게 아니라 한국어는 다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영이 그 남자가 좋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들리나요? 영희가 그 남자가 좋다를 영이 그 남자가 좋다. 상당히 어색하죠,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정도가 어색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제 뭔가 생략된 격표지가 생략됐다는 것은 격표지가 없는 방법으로 격표지를 한다는 건데, 이거 이제 절대격 언어, 아까 봤던 다이어볼 같은 절대격 언어의 많은 절대격 언어가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요 자동사의 주어의 격표지와 타동사 좋다의 목적의 격표지가 똑같이 생략될 수 있는 반면에 주어는 생략될 수 없어요. 이걸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것도 능격 절대격 언어의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는 뭐 언어 현상을, 우리 언어는 한국어는 무조건 주격 대격 언어다라고 딱 단정 짓고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의문도 갖지 않고 있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다른 현상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현상들도 있다. 그거를 여러분한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 것입니다. B2 어순은 그냥 옮겨 잡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순 중에서도 독일어 같은 게르만어파의 어순이 굉장히 특이한 어순을 갖는데, 무조건 동사가 문장이 두 번째 요소에 온다, 이런 언어가 있는데, 이런 언어가 아주 많이 쓰이는, 독일어 아주 많이 쓰이는 언어잖아요. 독일어에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번 주의 주제인 한국어의 특징, 소리에 대한 것을 볼 텐데요. 자, 요거 화면만 여기 떼어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한국어의 특징 중에서 소리의 특성에 대해서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특성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네, 수고도 많았습니다.